DK 입장에서 이 서클의 남쪽 부분을 무난하게 올릴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이 길 기준으로 남쪽 부분을 몬테누에보에서 렌더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펍지 모바일 글로벌 챔피언십 레드조도 끝났습니다. 진짜 엄청 박빙이었는데 포인트가 엄청 촘촘했죠. 옐로우존은 포인트가 10점 이상 차이나는 구간이 여러 군데 있던 반면에 레드존은 10점 이상 차이나는 구간이 7등에서 8등으로 이어지는 그 구간에 29점 차이 한 번 나고 모든 구간이 다 10점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 레드조가 더 죽음의 조일 거다라고 말하고 그 이유 중 하나가 IHC라고 언급했는데 그 IHC도 집에 가버렸네요. 정말 여러 가지로 예상을 뒤엎는 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의 본론은 PMGC 2024 옐로우조 DRX에 이어서 DK가 또 일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루슬레스 프로 시리즈 COG를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언급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DK가 일을 한번 냈었습니다. 루슬레스 COG에서 DK가 무려 최종 2등을 차지했었는데요. 그냥 2등도 아니에요. 3등과 무려 24점이나 차이나는 2등을 차지했단 말이죠. 이 점수 차이는 페이즈 내에 얻은 보너스 랭킹 포인트 14점을 제외해도 2등을 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리그에서 그랜드 파이널 전에 페이즈 1과 2를 진행하는데 각 팀당 12라운드 정도를 하게 돼요. 이 페이즈 1, 2 내에 포인트 3자릿수가 넘어가는 팀은 DK 단 한 팀이었습니다. 또 그랜드 파이널 12라운드까지만 하더라도 DK는 또 3자릿수를 넘겼고요. 그 말은 즉 대회 내내 12라운드간 100점이 넘는 팀은 D 플러스 기아 단 한 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즈 1, 2 종합 MVP가 무려 한국의 대표 프래거 놀부 선수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사실 이 대회 그랜드 파이널에서 정말 엄청난 피지컬과 전략을 선보인 건 포메리컬 바이브스였지만 페이즈 내내 이런 능력을 보여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DK의 꾸준함이 정말 이 대회에서 가장 빛나는 팀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페이즈 1의 16라운드 미라마 17킬하고 치킨 먹은 판인데요. 너무 자기장이 반대라 DK 입장에서는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던 라운드였었어요. 원래 플랜은 DK가 동쪽으로 들어가는 거였던 것 같은데 티아마가 먼저 진입하고 있는 거를 보다 보니까 DK가 이렇게 남쪽으로 우회하게 됩니다. 여기서 DK에게 운이 좋았던 것은 무엇이냐? A1 e스포츠라고 하는 이 팀 정도는 이 포메리컬 바이브스와 동선이 겹치는 것을 알았을 때 남쪽으로 내리면서 자리 잡고 뒷각 체크도 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아무도 안 채웁니다. 모든 팀들이 거의 다 서클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DK가 몬테누에보에서 서클의 남쪽으로 향합니다. 이 서클의 남쪽이 비어있다 보니까 DK가 안전하게 들어오면서 다음 서클까지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DK 입장에서 이 서클의 남쪽 부분을 무난하게 올릴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이 길 기준으로 남쪽 부분을 몬테누에보에서 렌더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없다는 걸 알다 보니까 이쪽으로 무난하게 올리게 되고 이 길 반대는 상대적으로 저지되다 보니까 무난하게 내릴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L4조까지 무난하게 들어온 상태에서 오살 선수가 서쪽까지 넓히면서 정보 따주고 서클 바뀌자마자 신의 한 수가 들어갑니다. 헬 나이트 머더러 쪽으로 교전 선택.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서클이긴 했는데 동쪽에서도 이벤트가 터져주고 헬 나이트 머더러와의 교전까지 완벽하게 해내면서 크레이트 필드의 반달 남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반달 남쪽을 먹은 게 신의 한 수가 되었죠. 오살 선수가 이 페이즈 팀을 귀찮게 건드려주면서 못 넘어오게 하고 본대는 본대 라인대로 견고하게 해줬고요. 이후의 플레이는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교전으로 풀어나가서 치킨까지 먹은 라운드입니다. After they take that win against HKM, they just fully dominated this area where they have that perfect vision on every other team. 다음은 페이즈 2의 3라운드 에란겔이고 10킬로 치킨 먹은 라운드예요. 이건 서클을 계속 받았던 라운드라서 별로 볼 게 없는데 오살 선수의 드리블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은 서클을 받아서 5판과 덱으로 투투 스플릿을 해줬고요. 서클 바뀌면서 5판으로 합쳐주고 5판 쪽 백업을 받으면서 닭다리에서 오살 선수가 다른 팀들이 오지 못하게끔 계속 드리블링을 해주는데요. 사실 여기서 오살 선수가 잘리거나 했으면 5판에 박는 팀 좀 생기면서 다르게 흘러갔을 텐데 오살 선수가 굉장히 잘 쳐내서 무난하게 치킨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They were actually third last by the end of day 2, and they were actually top 14. They were in 14th place by day 2. Man, I mean that's why PMGC will be hella interesting, for everyone. I mean, even for me, I will be definitely looking out for that one because there's a lot of upsets.
그래도 이제 좀 보완해야 할 점이 명확해 보이는 라운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페이즈 1 4라운드 미라마고요. 3킬 4등한 판입니다. 사실 코스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서클도 계속 좋았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먹은 라운드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아쉬워서 가져온 판입니다. 보시면 여기 2서클까지 DK가 무난하게 먹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3서클 때 정크야드 능선까지도 벌려준 게 좋았었단 말이죠. 하지만 갑자기 팀 시크릿이 아래로 쭉 내리니까 팀 시크릿입니다. 팀 스피릿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파비안과 오살도 한 칸씩 내려주면서 오히려 놀부가 혼자가 돼버렸죠. 그래도 이렇게 잘 버텼단 말이에요. 하지만 더 무리하다가 여기서 놀부 선수가 잘리면서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좀 안전해졌다는 시점과 아직 백업을 받을 수 없는 위치라는 것을 지각한 시점에서 이 시점이죠. 놀부 선수도 좀 빠지는 게 어땠을까 싶은 라운드였습니다. 그랬으면 워낙 서클이 좋았다 보니까 아마 킬을 더 먹거나 치킨까지 먹거나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DK는 에란겔에서는 랜드마크 이점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센터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미라마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외곽을 선호하는 느낌을 주는 팀이란 말이죠. 에란겔에서는 팀 스피릿이랑 조금은 결이 비슷하게 플레이해요. 하지만 팀 스피릿보다 초반 스피드가 좀 느린 편입니다. 동쪽 서클일 때는 일찍 움직여주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 외 서클은 이동을 천천히 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DK가 그렇게 플레이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무난하게 센터 먹을 수 있는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좀 속도를 올려서 팀 스피릿처럼 2, 3서클까지는 센터를 점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DK는 미라마에서 정말 센 팀이에요. 특히 미라마의 외곽 플레이에서 더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거든요. 미라마에서는 IHC랑 결이 좀 비슷해요. 근데 조금 덜 공격적이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포머리컬 바이브스와 IHC의 사이인데 IHC에 조금 가까운 느낌일까요? 레드조 보면 외곽에서 공격적인 팀들이 좀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IHC가 정말 힘 한 번 못 썼잖아요. DK도 레드조였다면 미라마에서 안 통할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과연 그린조에서는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좀 회의적인 부분과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일단 회의적인 부분은 4대4 교전을 시작해서 한두 명이 잘리고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부분은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플레이해도 되는 부분일지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리스크 감내하고 시작했지만 초반 킬 포인트도 먹고 자리도 넓혀 놓으면서 더 많은 정보 취합하고 대량 득점을 하는 라운드가 매 리그에 한두 번씩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리그 내에 한두 번 있다고 해도 많은 라운드에서 포인트를 먹지 못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단점과 장점이 굉장히 명확한 부분이라서 그린조에서 통할지 또 더 나아가서 그랜드 파이널에서는 통할지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은 위에 말했던 내용에 이어지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자리를 넓혀놓으라고 했던 무리하게 암살하라고 했던 정보 따라 스플릿 하라고 했던 간에 오살 선수든 놀보 선수든 한 명씩 잘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부분인데요. 에란겔에서 무난한 서클에서만큼은 센터에 대한 이점을 쥐고 있는 랜드마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배 외 서클에서는 속도감을 갖고 플레이해줬으면 좋겠는데 플레이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부러 늦게 출발하는 부분입니다.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리 선점할 수 있었는데 자기장이 쫓겨서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교전을 벌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아까도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밀배 서클을 제외하고 팀 스피릿처럼 적어도 이 서클까지는 속도감을 좀 올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뭐 워낙에 잘하는 팀이고 이 팀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응력이거든요. 알아서 잘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그린조를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하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DK 외에도 그린조는 포메리컬 바이브스, DRS, 썬더토크는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스탈와트 e스포츠는 모든 메인 플레이어들이 팔컨 포스로 떠나가고 리뉴얼된 상태인데 성적을 잘 낼 수 있을지와 또 팀 리퀴드 정말 잘하는데 인플루언스 레이저와 함께 아메리카스에서 한 팀이 더 올라가게 될지 마지막으로 최근 알게 된 팀인 이 보인동키가 운영을 정말 깔끔하게 잘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그린조에서는 어떨지입니다. 팀 창단은 좀 됐지만 PMGC로 따지자면 신생팀인데 미래의 세종이 그랬던 것처럼 PMGC의 신생팀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저의 그린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이상 더피봇이었습니다.